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여러분과 또 함께 수학을 공부할 임채환 선생입니다.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올해 3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래도 난이도는 어땠는가 이런 정도는 알고 우리가 공부를 시작해야겠어요. 크게 보면 국가지, 그 다음에 지방지, 그 다음에 여러분 뭐였어요? 예, 서울시 시험이 있었죠. 근데 국가직은 그냥 뭐 예상한 대로 그렇게 뭐 쉽지도 않고 또 아주 어렵지도 않고 평범하게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과 달리 지방직이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의외로 좀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는 어땠어요, 여러분? 그죠? 너무 쉬웠습니다. 서울시는 있잖아요. 아마 우리 EBS 회원들도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정말 좋은 성적이 나왔을 거예요. 제가 또 공식 적어준 그대로도 나오고. 그래서 서울시 시험은 너무 쉬워서 만점이나 아니면 뭐 하나 정도 틀려야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제가 학습 프로그램 가이드다라고 했는데 뭐 1등급의 보증수표 했는데 여러분 물론 수능은 아니죠. 근데 공무원 수학도 우리가 1등급이다 라고 생각하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1%를 위한 단 하나의 진리. 자, 여기서 공무원 시험 대비 빠르게 확실하게 수학을 부담 없이 어때요? 끝내버리자라고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건데 수학은 어때요? 기억을 되살리는 과목이지 무슨 처음 시작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수학 처음 하는 학생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학은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되살리는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이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부터 우선 어때요? 그렇지.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단계를 밟아서 공부를 할 것인가?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생 기초 수험생도 쉽고 알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기본 이론부터 체계적으로 여러분하고 어때요? 같이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전 과목을 순서대로 학습한다라고 했는데 전 과목이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10-나라고 기억하시는 학생들도 있죠. 맞아요. 그게 10-가가 수학상, 10-나가 수학합니다. 이런 과목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할 겁니다. 뭐 미적분과 통계가 좀 어렵다라고 해서 이걸 먼저 한다. 이건 여러분 어때요? 안 돼요. 앞에 부분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 하는데 이게 3개월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개념 정리를 해서 우리가 교재를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가 나오잖아요. 그 필수 예제를 공부하고 각 단원별로 단원 갈무리 문제를 풀게 됩니다. 자, 2단계는 이제 문제풀이인데 핵심 정리를 한 다음에 출제 경향에 맞는 그러한 문제들을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력 향상의 학습 단계로 수학의 전체적 흐름을 파악하고 단원별 연계성을 정리하는 과정으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있네. 여러분 이 약속 지켜야 합니다. 뭐예요? 그렇지. 1일 여러분 반드시 20문제 이상은 꼭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는 시간이 너무 없는데요. 그런 학생은 15문제라도 그러면 푸세요. 근데 가장 공무원 수학의 핵심이 뭐냐? 물론 철저한 기본 이론이 되어 있어야 돼.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시간 단축이에요. 전부 이구동성으로 수학시험 끝나고 나서 공무원 시험 끝나고 나서 하는 얘기야.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다. 아니 풀고 나서 문제 봤더니 다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우리 여러분 이런 변명 이제 하지 말아요. 뭐냐? 하루에 20문제 이상을 푼 학생은 분명히 문제를 푸는데 속도가 빠르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20문제 이상 여러분 푼 학생이라면 시간이 부족했다는 말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핑계예요. 핑계. 꼭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20문제 이상 반드시 풉니다.
약속! 약속!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3단계 학습은 그래요, 여러분. 이제 예상 문제집인데 출제경향에 맞는 학습 방법의 틀을 제시하여 심화 과정을 대비한다. 심화 과정이 이제 여기서는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풀이로 실전 감각을 익히도록 하는데 2개월 정도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전 과정을 있잖아요. 전 과정을 전번 2단계에서는 이게 단원별로 이렇게 공부를 했다면 이제 3단계에서는 전 단원을 어때요?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그래요. 이렇게 고빈도 출제 부분을 집중 공략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피드백, 즉 오답 정리, 그 다음에 클리닉을 하면서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EBS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를 듣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긴 한데 저는 학원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의고사를 한 회분을 16분에 풀게 해요. 근데 여러분도 올해는 저하고 같이 그렇게 하도록 해요.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16분 딱 풀고 펴서 제 해설을 들으면서 정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16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은 실제 시험장에 가서 16분 안에 문제를 풀어버리고 남은 4분은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잖아요. 알겠습니까? 그 연습을 꼭 해야 돼. 근데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그 시험이 끝나고 이제 학원에서 저하고 이렇게 만나면 참 반갑죠. 저는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해요. 선생님 마지막에 그 16분에 이렇게 푸는 연습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라는 그러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수험생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는 저하고 꼭 그러한 연습을 하도록 해야겠어요. 이제 20분에 해도 되겠지만 다른 과목에서 시간을 조금 많이 이렇게 좀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남은 시간이. 그죠? 수학부터 푸는 학생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우리가 16분 안에 푸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좋은 얘기를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진심을 담은 마음으로 언제나 듣는 소리를 귀찮다 생각하지 말고 실천하여 노력하도록 합시다.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보내도록 해야겠어요. 내겐 바로 지금이 주어져 있고 조금은 두렵지만 설레기도 한 미래가 있죠.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어서 출근하는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그러한 날을 상상해 보도록 하세요.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루었습니다. 성취해냈어요. 알겠습니까? 이러한 미래를 생각하고 모든 일에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여유 속에서 조금씩 향상되는 실력이 진정한 즐거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때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문제를 풀고 또 기본 이론이 착착착착 쌓이면서 이렇게 공부하게 되니 내가 어느덧 수능으로 말하면 1등급에 가까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그 즐거움을 여러분이 아마 맛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가지의 여러분 습관을 우리가 한번 약속해 보도록 해요. 공부 안 될 때 있잖아. 제 이 OT 강의를 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래서 10가지의 임찬 선생하고 한 10가지 약속이 뭐였지? 내가 어느 약속을 지금 어기고 있지? 안 하고 있지? 이러한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째, 수학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자. 이거는 여러분 예습이 필요해요. 저는 선생님 예습할 시간이 없는데요. 시간이 왜 없어요? 시간을 내세요! 내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다음 자신에게 알맞는 공부 방법. 자기만의 어떤 그 공부 방법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다른 과목과 달리 수학은 또 뜨거운 여름에는 뭐 아침 일찍 새벽에 공부를 한다 할지 이러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공부 방법을 개발하자 이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자, 시간과 여러분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그러한 온라인 강의를 여러분 들을 수 있지만 성공적인 수험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 시간, 복습 시간 등등을 미리 계획해서 규칙적으로 이렇게 어때요? 방송 강의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냥 나태해져 가지고 아무 때나 좀 들으면 되지. 한 3일 푹 쉬었다가 또 듣고 이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죠? 꾸준하게 반드시 수강 시간, 복습 시간 등을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정해두고 공부하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수학 공부를 위해 매일 특정한 시간 할당하세요. 근데 뭐 이런 건 여러분 어때요? 정말 뜨거운 여름에는 뭐 새벽에 하면 좋죠. 그죠? 아니면 나는 뭐 밤늦게 좀 공부가 잘 된다. 근데 그냥 이어폰 끼고 말이야. 음악 들으면서 룰루랄라 룰루랄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위만 안 되지 이건 그치? 그건 안 되죠. 차라리 음악 들을 때는 화끈하게 음악 들으세요, 여러분. 저도 음악 좋아하는데 화끈하게 음악 들으세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못해. 자, 그 다음에 수학에 재미를 붙이세요.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거 복습하다 보면 또 재미가 붙어지죠.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하고 이제 앞으로 참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할 텐데 반드시 어때요?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강의를 듣다가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여러분 복습하면 되죠. 그죠? 다시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들어야 하는 그러한 어때요? 부분은 우리가 반복 수강에서 놓친 것을 꼭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루에 20문제 이상 반드시 풀도록 한다 하는 거. 이거는 뭐 여러분 제가 아까 잔소리했죠. 그 다음 너무 어려운 문제 여러분 집착하면 안 돼요. 자, 이번에 서울시 시험에 이러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학원에서 이렇게 반장을 시켰던 남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 남학생이 이제 너무 성실하고 거의 결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반장을 시켰어요. 근데 그 반장이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하나 틀렸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도대체 뭘 틀렸는데? 그랬더니 그 6번 문제였어요. A체형의 6번 문제. 그냥 여러분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의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방법이에요. 딱 문제를 보니까 너무 계산이 복잡하거든.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넘어가 버린 거예요. 과감하게. 과감히 넘어가 버린 거야. 그래서 나머지를 쫙 푼 거예요. 다 맞아버린 거야. 마지막 이 하나를 딱 찍었는데 이게 틀렸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합격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너무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 시험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맞으면 좋겠지만 다른 이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다른 정말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다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오답 노트를 작성하라.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그렇지. 이 재복습할 때 반드시 여러분 활용이 됩니다. 그다음 쓸데없이 허비하는 시간을 줄여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수험 생활을 하시는데 정말 그 어때요? 쓸데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젊음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에 봉사하는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죠. 알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 되려면 여러분이 시간을 아낄 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수험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이와 같은 습관을 갖도록 제가 여러분을 또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몇 문제만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기본 이론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그렇지. 시간 전략을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떠한 여러분의 계산 풀이 방법 이런 것 등을 터득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성실하게 하루에 최소한 15문제 이상을 푼 학생에게만 허락되는 거예요. 아픔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나는 기본적으로 좀 머리가 있거든. 그럼 난 수학을 좀 잘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잘 풀 거야.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수능과 공문 수학이 달라요.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기본 이론 철저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문제를 제가 가르치지 않은 학생이 있잖아요. 제가 가르치지 않은 학생이에요. 제가 강의하는 학원에 그 로비에 와서 2번이나 정말 이 문제의 정답이 정답이 뭐 3번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한심하다라고 여러분 했습니다. 보세요.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에 있어서 두 근의 합이 얼마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값을 구해라 그랬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지. 루트 알파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렇게 하겠죠. 플러스 얼마? 루트 베타의 제곱. 그래서 루트 알파의 제곱은 당연히 알파고 이거 여러분 먼저 계산하면 베타인데 여기에서 모두 다 이렇게 했다 이거야. 이렇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3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이제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더라. 그래서 루트 1은 1이니까 2가 돼서 정답이 마이너스 1이더라. 거의 모든 수험생이 이렇게 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 안 했나요 정말? 알파가 0보다 적고 베타가 0보다 작을 때만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는 뭐를 달고 나온다 했어요? 그렇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알파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가 0보다 적을 때, 즉 분모가 음수일 때는 역시 이것도 여러분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다 했잖아요. 복수수편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풀고 나왔다 이거야. 이건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알파가 여러분 어때요? 두 근의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게 음이고 곱에서 여러분 양수이면 반드시 이때는 알파가 0보다 적고 베타가 0보다 작은 경우밖에 안 되죠. 그렇죠. 곱에서 양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과정이 앞에가 뭐가 붙어야 한다고? 그렇지. 마이너스가 붙어야 한다는 거야. 마이너스. 여기서 다 틀린 거예요. 이게 함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가 마이너스 2에서 오히려 정답은 마이너스 5라니까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이러한 문제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자칫하면 실수할 수 있죠. 이제 다음엔 이거 나올 거예요. 이것도 조심해야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하여튼 그래서 기본이 좀 철저히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 자, 두 번째 문제도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는 역행렬이 a 플러스 2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요. 원래 행렬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역행렬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아직 안 배운 학생들은 조금 물론 어렵겠죠. 근데 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A라는 행렬이 있으면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하죠. A의 역행렬을 곱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단위행렬 2예요. 단위행렬 2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A-2의 역행렬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주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A-2에다가 A 플러스 2를 곱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단위행렬이 돼야죠. 이렇게. 이거 역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대답해.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단위행렬일 때는 있잖아. 합차의 공식처럼 해도 돼요. 행렬은. 물론 여기서 A 마이너스 뭐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것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 큰일 나죠. 근데 이건 돼. 자, 그래요 선생님. 그러면 좋아요.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2제곱이네. 이게 2네. 근데 2제곱은 2잖아요. 그러면 a제곱이 뭐예요 여러분? 2가 되죠. 근데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으니 대입해야죠. 근데 여기서 물어본 게 b 곱하기 c의 값이란 말이야. 그래서 자 행렬 a가 2b c 마이너스 2잖아요.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곱하세요. 이렇게. 왜? a제곱이니까. 이게 2라니까요.
그러면 일단 이거를 여러분 계산을 해보면 랄라랄라라라라라라라 얼마야? 그렇지. 4 플러스 얼마? 빚인데 여기까지만 해야 돼. 왜? 빚을 물어봤거든. 빚이고. 그런데 이거를 쓸데없이 여기도 다 하고 있더라 이거야. 여기도 뭐하러 해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2죠. 단위행렬에다가 뭐야? 2배. 짠짠짠짠짠 2배. 그래서 여러분 2배 하면 이거잖아요. 뭐 어차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게 행렬의 상등에서 이거와 이것이 같아야 하잖아요. 대답하세요. 맞아요? 같아야죠. 그래서 BC가 얼마? 마이너스 2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답을 빨리 구할 수 있지 않냐. 뭐하러 이걸 다 계산하냐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제가 물어본 게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이 어때요? 문제를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여러분 하나만 더 봅시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이거 나온다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거의 모든 수험생들이 막 치환하고 난리예요. 뭐하러 치환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역근의 극한. 자,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차수가 동차식일 때는 뭐다? 그렇지. 최고차항의 개수비교. 그거야. 끝. 끝이야. 끝. 끝이라니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그래요. 루트 여러분 x제곱이라는 것이 x가 음이잖아요. 막 마이너스는 게 작아져 버리니까. 그죠? 그럼 이게 뭘 다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눈으로 풀어야죠. 이건 여러분 5초 걸리는 문제예요,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답이 얼마? 마이너스 4. 왜? 리미트 여러분 어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 여러분 이런 거 무시해도 된다고 했죠? 그렇죠? 극한에서는 있잖아. 이렇게 된 녀석도 여러분 뭐예요? x가 음이며. 그렇지 이거예요. 아무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말은 좀 뭐하지만 극한은 거짓말이 많아요. 극한은 거짓말이 좀 많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를 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 뒤에 플러스 5 같은 거 여러분 신경 꺼도 되죠. 분모가 뭐예요? 마이너스 x예요. 여기가 뭐예요? 4x니까 차수가 뭐야? 동차식이잖아요. 동차식. 차수가 똑같으니까 얼마? 개수 비교했더니 그렇지. 3번 정답 마이너스 4를 이렇게 여러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 그 서울시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만 해설을 또 여러분 해 드릴 겁니다. 그때 또 이 문제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 파악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잘 그 기본 이론의 어때요?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도 뭐 안 되지. 두 번째는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려면 여러분이 어때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선생님보다 더 빨리 푸는 방법을 아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질문을 가끔 받아요. 그러면 그래 이것도 되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게 여러분 나름대로 어때요? 공부 방법으로 터득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러한 방법들을 여러분 스스로 터득하시려면 정말 하루에 15문제 이상 꼭 풀어야 한다라고. 이게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기본 이론 강좌부터 공부하겠지만 반드시 여러분 저하고 약속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철저한 기본 이론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어때요? 하루에 15문제 이상 반드시 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만 가지시고 우리 EBS에서 함께 저하고 공부한다면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OT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건데 제가 서울시 이번에 시험 봤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문제를 몇 문제를 해설을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강의도 꼭 들으시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